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양면으로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 논문집에는 주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민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했을 때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9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피겨 스케이터가 있는데 크리스티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본계 3세로서 크리스티 야마구치는 미국에서 금메달과 세계의 피겨 스케이팅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국적으로 알려지기 바로 직전에 미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챔피언십에 이렇게 컴피티션에 나가죠. 그 나가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백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얘기를 잘 나누고 갔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 돼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바이하고 잘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크리스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미국 사람 같이 잘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크리스티 야마구치는 3세로서 자기 부모들도 일본말을 못하는 영어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가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뜻하고는 다르게 백인들이 자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크리스티 야마구치가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도 다른 백인들이 금메달을 따면 굉장히 많은 스폰서가 들어와서 백만장자가 되는데, 이 크리스티 야마구치는 92년도에 금메달을 땄을 때 스폰서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그 인물로서 그 아시안이기 때문에 15-16년 전밖에 안 됐지만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크리스티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럼 무엇인가? 나는 여태까지 내 자신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때부터 자기의 뿌리를 찾기 시작해서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자기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 CBS 스페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럼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체성이란 것은 소속감입니다. 가정에서의 소속을 느낄 수가 있고요. 친구 집단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때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소속감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갱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소속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속감이 만들어지면은 긍정적인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으면은 가정이나 친구 집단에서 혹은 사회에서 소속감이 없어지면은 반사회성의 인물로 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서 에릭 에릭슨에 말하면은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롤 컨퓨전이 온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면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퓨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자라날 때 어떠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의 세대적 변화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70년대 중반이나 어떻게 그 심리학자들은 60년대까지 보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70년대까지 봤을 때 정체성을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멜팅 팟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멜팅 팟은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다민족이 미국에 와서 어떠한 많은 자기가 가져왔던 어떠한 그 특성들을 멜팅 팟에서 다 녹여서 미국에 있는 거대한 어떠한 메인스트림에 내 자신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샐러드 볼, 아니면은 이제 모자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샐러드 볼에 집어넣으면은 맛이 다 들리고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를 엮어가지고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니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샐러드 볼입니다. 한국 이민에서도 보면은 이 개념하고 비슷하게 정체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80년대 중반기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민자들은 그 당시까지 자기의 자녀들 2세들이 미국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79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제 조카 사촌들이 좀 더 일찍 왔습니다. 저희 삼촌이 저한테 그래요. 크리스,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해. 영어만 써.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 세대에 적응을 하고 미국 사람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90년대에 지나가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한국에서 있는 많은 미디어들을 2세들이 보면서 드라마를 보게 됐죠. 또한 가수들을 보면서 흉내다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문화가 멋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이다 라는 개념이 90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1.5세 2세들이 40대 아니면 50대까지 이렇게 진출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국에 나갔을 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한국에서 투표도 할 수 없고, 무슨 내가 일을 당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라는 개념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개념이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코리안의 헤리티지를 가진 미국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체성 형성해 보면은 개인적 정체성이 있고 민족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은 주위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떠한 소속을 하면서 그한 안정감과 자부심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개인적인 정체성이 생기게 돼요. 사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민족적인 것은 형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민족적으로 어떤 롤 모델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산이라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잘 알려진 경제인, 정치인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 훌륭한 롤 모델이 우리 민족에도 있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글에서 많이 썼는데, 근데 왜 교회인가? 사실 한인 이민 사회에서 교회만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준 어떤 집단이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한국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정체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한글 공부한 것들, 특히 언어는 있잖아요. 언어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문화 공부,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로서 이런 화려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해서 메인스트림에 도움을 주는구나, 한국 교회는 귀하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떠한 정체성을 주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1세 커뮤니티를 바라보면 1.5세와 2세의 눈은 항상 그렇게 선호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커뮤니티를 보면 어떠한 정치적인 집단에서 어떤 소송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1.5세나 2세들이 코리안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세들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정체성을 최근 한 5년 정도의 경향을 보면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롤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세로서 2세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롤 모델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세들은 다른 데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또 1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1세들은 2세들에게 어떤 주입식적인 강조를 했을 때 2세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좀 롤 모델이 부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흑인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들은 누가 말을 안 해도 자신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긍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교회에서 아니면 이민사회에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와 같이 그런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외적인 그런 자긍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2세에게 그러면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여태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 계속 컨티뉴하게 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가 충분한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교육부 주로 목사를 한 21년째가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2세 교육에 대해서 초점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세 교회의 투자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교육부에 아니면 아이들 2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1세 중심적인 목회로 가고 그 시간이나 여력이 남으면은 2세들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예민한 2세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세들이 먼저 2세들이 봤을 때 자긍심을 가질 만한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만한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경제적, 정치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한글이나 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참여할 때 차세들이 좋은 정체성을 키우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